네, 방금 소개받은 교육연구사 송치경입니다. 네, 이 구청에 딱 들어올 때 딱 보이는 게 교육특구 성동구청이라는 이야기가 딱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구청들이 많이 있지만 성동구청도 이렇게 교육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이렇게 학생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진학 강의를 하면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먼저 강조를 합니다. 입시는 두 가지 강조하는데, 첫 번째, 입시는 현실이다 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입시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시는 확률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입시는 이제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중3 어머니들 손 한번 들어주시죠. 중3, 다 거의 중3이고, 중2 있고, 중1 있고, 지금 중3 어머니들께서는 지금의 대입 시스템 그대로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2와 중1 학부모님들은 이제 10월 10일에 발표된 개편안이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나중에 12월 달에 개편되는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입시는 현실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남학생 몇 학년이에요? 중3. 네, 우리 학생 지금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요? 7시쯤 일어나나요? 자,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가게 되죠. 중3에서. 그러면 어디 가고 싶어요? 좋은 곳. 네, 어디가 좋은 곳이에요? 네, 시간상 제가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강의를 하는데, 제가 이제 담당한 시간이 1시간이어서 이제 입시는 현실이다.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가까운 고등학교에 아마 가게 될 겁니다. 가까운 고등학교에 가게 되는데, 이제 결국 고입도 이제 대입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대입이라는 것은 과연 우리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 이제 아침 8시가 이제 지각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에서 우리 학생이 딱 일어나실 때 어머니께서 아마 같이 일어나실 거고, 우리 학생 씻는 동안 이제 같이 뭐라도 좀 먹이시려고 같이 준비를 하시죠.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렇고 저 역시도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는 이제 가까운 곳에 가게 되는데, 이제 대학교에 만약에 이 가까운 곳 한양대학교가 1교시 전공 필수 과목이 이제 8시에 있다. 그러면은 몇 시에 일어나면 될까요? 네, 비슷하게 일어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학생이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가천대학교 합격 등급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가천대학교에 8시 전공 필수 과목을 듣기 위해서는 몇 시에 일어나야 될까요? 네, 한 6시나 5시 반 정도 일어나시고, 어머니도 이제 같이 일어나시게 되고, 네, 내가 가는 대학교의 지리적인 위치에 따라서 나의 기상 시간이 또 달라지고, 예, 그게 입시는 이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입시는 이제 확률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학생이 이제 지금은 중학교에서 이제 대부분 성취도 A를 받고 이렇게 고등학교에 가게 됩니다. 이제 고등학교는 가는 학교마다 오늘 6개 고등학교가 온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에 근무했었던 학교는 전교 2등, 내신 성적의 전교 2등의 내신 성적이 1.3등급, 그 학생의 수능 성적은 올 2등급, 올 2등급을 받는 학생인데, 어떤 학교에서는 그 학생이, 그러니까 중학교 때 한 25% 정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상위권이 완전 최상위권은 아니었죠. 그런데 그 학교에서 갔더니 공부를 열심히 했던 아이들은 다른 고등학교로 다 몰려갔고, 그 상황에서 그 학생은 좀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그 정도까지의 성적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성적이 전교 1, 2등을 하게 되면서, 모의고사 성적은 또 이렇게, 인근의 다른 학교는 모의고사 성적 올 2등급을 받으면은, 어떤 학교는 반에서 9등, 11등을 하는데 어떤 학교에서는 전교 2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등학교에 대한 선택, 결국 저도 이제 진학 장학사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저도 이제 학부모입니다. 제 아이의 입시를 저도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그러면서 제가 대입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학교와 이 학교를 갔을 때 내 아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입 성과를 많이 이렇게 거두고 있는 학교에 과연 내 아이가 가서 잘한다는 보장이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좋은 학교라고 소문이 나지 않은 학교라고 이렇게 하는데, 내 아이가 갔는데 거기서 또 잘할 수도 있습니다. 참 주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가 참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대입 개편되는 상황에서 과연 유불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불리라는 것은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아이가 그곳에서 어떻게 생활하느냐 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어머니들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입시는 이제 확률이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학생이 만약에 고등학교에 딱 가서 내신 성적을 딱 봤는데 어떤 대학교에서 내 성적이 이제 2등급이다, 올 2등급이다 내신 성적이. 근데 어느 동국대학교에서는 1.8등급이 될 수 있고, 한양대학교에서는 1.9등급이 될 수도 있고, 건대일 때는 2.2등급이 될 수 있습니다. 교과 전형. 왜 그러냐면은 내 아이의 성적을 반영하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올 2등급을 받았다라고 해서 똑같이 올 2등급으로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대학교는 수학을 더 많이 반영하고 어느 대학교는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하고 내 성적이 절대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입시라는 것은 내 성적을 가지고 최적의 조합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입시는 내가 쉬우면 남도 쉽다, 남이 어려우면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렵다, 내가 어렵지만 학교 내신과 수능 준비를 같이 병행했을 때 최저등급, 수시에서 최저등급 아니면 정시에서 내가 수능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더 남이 서는 그런 가고 싶은 대학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살다 보니까 세 가지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대학, 두 번째 직장, 세 번째 결혼. 어머니는 어떤 선택이 제일 중요한 선택이셨나요? 대학, 직장, 결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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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네. 저도 살다 보니까 결혼에 대한 선택이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는 거지. 아이를 낳고 이렇게. 근데 대학이라는 것은 대학을 가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도 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이라는 것은 생존입니다. 사실은 생존이기 때문에 직장에 대한 선택도 중요하고, 저는 이제 세 가지 선택을 다 마쳤지만 아이들은 세 가지 선택을 어느 것도 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고입에 대한 먼저 선택, 그 이유는 대입에 대한 선택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아이들의 그런 진로와 관련해서 저는 고3 때, 고3 여름방학 때 진로를 바꿔도 괜찮았습니다. 그때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몇 개 학교에 이제 실제로 지금 입학사정관으로서 공공사정관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강의 끝나고도 저 학교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진로에 대해서 1학년 때부터 어떻게 준비했느냐, 그런 것들이 생활기록부에 다 기록이 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입학사정관들이 평가를 하게 되고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2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은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 2학년 때 배우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3학년 때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과목이 있는데, 성적이 등급이 나오는 일반 선택 과목까지 1학년 때 배우는 거 등급 나오고 2학년 때 배우는 거 등급이 나오는데,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것은 3학년 때 주로 배우게 되는데 그건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2 때, 고2라는 그 시기에 나의 생활기록부에 그런 진로 희망들을 어느 정도 최대한 반영을 해놓고 3학년 1학기로 넘어가서 그것에 대한 심화적인 활동을 했을 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더 입학사정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 그리고 나의 그런 등급뿐만 아니라 비교과를 다 고2 때 어느 정도 마무리를 젓고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오늘 제가 강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중학교 때 이제 보통 일반계고로 대부분 많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도 가게 되는데, 아이들이 일반계고에 가서도 4년제 대학은 54.8%, 이거는 이제 재수하는 학생들이고, 강남권에 이름 꽤 들어본 학교들의 그런 학교 알림이 사이트로 딱 보시면은 기타 재수 비율이 50%를 넘습니다. 아이들의 전교생들의 반이 넘게 재수를 하는 학교들이 꽤 많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선 아이들이 이제 전문대학에도 가고 결국은 4년제 대학에서 전문대학으로도 이렇게 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대학에 대한 선택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직장에 대한 선택이 더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형태로 이제 진학을 가게 되고, 자, 진로 희망들, 우리 아까 남학생 미안해요. 진로 희망 뭐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 고3 단위를 많이 해도 아이들이 진로에 대해서 명확하게 갖고 있는 아이들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하려면은 그것에 대한 비교과와 관련 내용 발표들을 딱 이렇게 해야 되고, 아이들이 사실은 교사가 이렇게 1순위였던 것은 교사를 가장 많이 봐서
이런 것 같습니다. 자기 부모님의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는데 교사라는 직업이 참 보람도 있고 호락호락하지도 않고 하지만 보람으로 일해야 되는 직업도 많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교사라는 직업이 정말 보람이 있고 그러니까 입시는 항상 제가 내 아이의 상담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마음인데 아이들 참 살다 보니까 다양한 직업들이 있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아이들한테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진로에 대한 이런 고입은 나에 대한 분석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과연 어떠한 학과를 갈 것인가. 저는 고3 여름방학 때 진로를 바꿔도 됐지만 지금의 아이들은 최소한 고2 때는 진로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생활기록부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교과 성적과 비교과 성적 어떠한 전형을 선택해야 되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같은 경우 정시로 가게 되면 정시로 중앙대학교 경영학과를 가려면 2등급 수학 1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211, 21 등급 정도면은 중앙대학교 경영학과에 수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전형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이 있는데 교과전형으로 중앙대학교 경영학과를 가려면 1.4등급에서 1.2등급, 1.4등급, 1.5등급이 되면은 중앙대학교 경영학과는 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중앙대학교 경영학과인데 다빈치형 인재 CAU 이제 융합형 인재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다빈치형 인재 같은 경우는 국어 잘하고 수학 잘하고 미술 잘하고 다빈치 수학 잘하고 이렇게 건축 미술 다 잘하는 아이들 임원도 하고 이런 아이들은 1.6에서 1.7, 2점 초반대 등급도 아마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탐구형 인재 학생부 종합전형 탐구형 인재로 중앙대 경영학과는 2등급 초반, 3등급 초반까지도 똑같은 중앙대학교 경영학과인데 내가 어떠한 전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학과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과연 나의 합격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학과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가를 기억을 하시고 자, 모의고사 성적이 왜 중요하냐? 제가 항상 학생들 상담을 하면은 수시 상담의 시작은 모의고사 성적을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수시는 나중에 6개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6개 소중한 6개의 카드를 1, 2, 3, 4, 5, 6번 이게 대학의 순위라고 보셔도 되고 1, 2, 3, 4, 5, 6번은 이게 나름의 순위가 있습니다. 저의 아들을 제가 상담을 한다라고 하면은 5번과 6번의 대학은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에서의 상향 수준의 대학을 저는 5번, 6번을 추천할 것 같고 그리고 3번, 4번 대학은 내 내신 성적에 적합한 대학교, 내 내신 성적에 적합한 대학교가 3번, 4번 그리고 1번, 2번 대학은 내가 가고 싶은 곳 단 터무니없지 않게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쓰고선 떨어지고 5등급인데 서울대 경영학과 썼고 나 진짜 아깝게 떨어졌어. 어머니들하고 같이 이렇게 남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터무니없지 않게 그거의 기준은 내가 있는 고등학교 선배들의 합격과 불합격의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불합격의 자료까지 그걸 보셔야 됩니다. 합격한 사례보다 불합격한 사례들은 더 많습니다. 자, 1, 2번은 내가 쓰고 싶은 곳 터무니없지 않게 3, 4번 내 내신 성적에 적합한 대학 5, 6번은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 왜냐하면은 수시에서 단 하나라도 합격하면은 정시에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정시에서의 상향 수준 절대 하향 수준의 대학을 수시에서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쓰고 싶은 곳 3개 쓰고 4개 쓰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 아들이라면은 모의고사 성적과 내신 성적이 동일한 상황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저는 이렇게 배치를 할 거고 그리고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정량평가 그리고 종합 전형은 정성평가 이게 큰 차이인데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똑같은 성수고의 2등급과 대원외고의 2등급의 성적이 이게 녹화가 되고 있죠. 네, 이게 말을 또 이게 섣불리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녹화가 되고 있으면은 이 말은 지금 삭제해 주시고 제가 이제 말을 더 조심스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교와 특목고의 똑같은 2등급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다르게 평가를 받는다. 그리고 교과 전형에서는 정양평가이기 때문에 일반고의 학교와 특목고의 학교가 교과 전형일 땐 똑같다, 종합 전형일 땐 다르다. 블라인드 처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 과정을 살펴봅니다. 입학사정관으로서 살펴보면은 이거는 100% 특목고, 이건 100% 일반고다라는 것이 구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은 나중에 우리 학생이 고등학교에 가면 모의고사를 보는데 거의 95% 정도는 성적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모의고사 보는 성적은 재수생과 반수생의 성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거보다 더 올해 재수생들이 9만 명이
이제 킬러 문항이 없어지면서 9만 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수생 반수생보다 더 큰 변수는 결시생. 항상 가면 이제 한 번으로 내가 뭐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옆에 한 번으로 찍고 자는 아이들이 나중에 실제 수능은 보지 않습니다. 접수는 하고. 그런 아이들의 비율이 전국에 4만 6천 명이 보면은 46만 명의 시험을 보면은 4만 7천 명 정도가 시험을 안 봅니다. 4만 7천 명 시험 안 보고 재수생 반수생 9만 명 들어오고 내 모의고사 성적은 대부분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모의고사보다 실제 수능을 더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은 나중에 찍는 것들이 이렇게 하나씩 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게 살고 이렇게 착하게 고등학교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의 흥미와 적성, 이제 결국에는 대입 이후에 직장을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가를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학생의 환경, 지리적인 위치를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대입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비수도권 대학교들은 이제 정시의 비율이 적은데, 서울의 그런 16개 대학은 정시의 비율도 많고 학생부 종합 전형도 이렇게 많이 선발을 합니다. 교과 전형의 선발 비율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사실은 수능과 수시를 같이 준비를 해야지 나의 합격의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입 시행 계획은 결국에는 이거는 현재 고2 아이들 이야기입니다. 고2 아이들이고 지금의 이 시스템이 중3까지도 이어진다. 그리고 중2부터는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시는 학생부 위주, 정시는 수능 위주로 선발을 하고, 자연계는 선택 과목 필수 반영 폐지, 이제 문과 침공이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거를 계속 폐지를 합니다. 사회통합 전형 모집 인원이 증가하고 있고, 학폭, 저희 때는 고등학교 때 막 아이들 남자애들 싸우고 화해하고 끝. 근데 지금은 아이들끼리 핥혔는데, 예, 제 아내가 이렇게 또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초등인데 이렇게 핥혔는데 이렇게 줄기세포 치료를 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막 하니까 이게 예 정말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크크 예 단체 카톡방에 크크 이런 것도 좀 조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각 대학들이 반영 방법을 다양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수능 킬러 문항이 이제 이거과 관련해서 이제 언급이 많이 되면서 킬러 문항은 안 나오는데 우리나라 또 멋진 말을 또 만들어내죠. 준 킬러 문항이 또 생겨서 9월 모의고사가 생각보다 이렇게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도 정말 학교에서 사교육을 유발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자, 학교폭력 가해자가 제가 일부 학교 지금 참여를 공정위원으로 참여를 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사실은 조금 불이익이 있습니다.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과와 정시와 앞으로 더 반영이 확대될 것 같아서 아이들 진짜 친구들 관계 정말 좋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게 이상한 상황으로 갑자기 됐을 때 어떠한 상황이 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자녀 교육할 때 아이들하고 좀 이렇게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고, 고교학점제 기사가 이제 6월 21일 날 이게 한번 제대로 났었습니다. 이게 잘 기사가 보이지는 않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거를 절대평가하느냐 상대평가하느냐 이게 참 이슈였던 것 같고, 고교학점제를 바라보고 있는다라고 하면 상대평가가 아니라 이제 절대평가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상대평가로 결정하셨습니다. 절대평가로 가게 되면은 사실은 특목고가 자사고나 이런 것들이 더 유리할 수도 있는데, 사실 상대평가가 되면 특목고나 자사고는 사실 상대평가 안에서는 좀 불리함을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정부가 이렇게 해도 쉽지 않고, 상대평가로 가기에도 또 이게 미래교육에서 상대평가에 적합하지 않고 고교학점제를 바라보고 있으면 절대평가로 가야 되는데 그럼 대학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변별, 참 이러기도 저러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이 이렇게 기사가 났었고, 지금 지난 10월 10일 날 발표된 게 이제 현재 중2부터 이제 대입 개편이, 핵심 개편은 수능 시험과 고교 내신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수능은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금 문과 침공 이런 얘기들 나오고 선택 과목 유불리한 것다 이렇게 하니까 융합적인 교육 그리고 고교 내신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학을 하면은 영역별 평가 방식과 점수 체계, 그리고 EBS는 70% 직접 연계에서 50% 간접 연계. 지금 선택 과목은 아이들이 두 과목만 이렇게 탐구해서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국어, 수학에서 이제 일반 문과 아이들은 확률과 통계, 그리고 이과 아이들, 사실 문과 이과라는 게 지금의 교육 과정에선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대학에서 사실은 인문계열 대학, 자연계열 대학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문과 이과라는 것을 아직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통합형 과목으로 하고, 참 이게 심화 수학이라는 것이 신설이 검토가 되고 있다. 그리고 큰 변화는 없다. 수능 비중은 사실은 영향력은 변화가 없다. 탐구 합승량이 다소 증가한다.
1, 2학년 학교 수업 비중이 조금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신에서 기존에는 사실은 이렇게 9등급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은 지금 중3까지는 일반 선택 과목 등급이 나옵니다. 근데 중2부터 이제 진로 선택 과목, 일반 선택 과목이 등급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융합 선택이라는 게 고교학점제에서 새로 생기게 됩니다. 원래는 9등급, 1학년 때 배우는 9등급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1학년 때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는 학교로 가야 된다. 이게 처음 이렇게 개편한 초안이었는데 지금 10월 10일 날 발표된 거는 9등급이 아니라 5등급이고, 그리고 전부 다 등급과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이게 또 유불리가 있을 수 있는데, 예전에 11% 그러니까 4% 애들은 어떻게 보면 좀 불리해 줄 수 있는데 11% 아이들은 1등급이다. 근데 23% 아이들, 이제 서울에서 남아 있을 수 있는 등급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아이들이 있었고 4등급 때 애들은 40%인데 이게 같이 2등급으로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학생 수가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9등급이 아니라 이제 5등급으로 가고 학생 수의 좀 부담을 좀 줄여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여러 가지 사실 파급이 될 수가 있고, 녹화가 되기 때문에 또 말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게 최종 이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내신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현재 중2, 중1은 이렇게 고려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를 해주시고 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과도한 내신 경쟁이 완화될까? 과연 완화되지 않을 것 같고, 사실은 1등급이 안 됐을 때 아이들이 조금 검정고시를 보거나 자퇴하는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까지 원래는 1학년 때 배우는 과목만 등급으로 다 한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3학년 때까지 충실한 학교 생활이 필요하고 내신 변별력이 이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일 때 사실은 정성 평가, 교과 전형은 아까 정량 평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이제 상위권 대학교에서 이제 교과 전형을 정성 평가도 같이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수험생 부담은 이제 좀 확대가 될 수 있고, 이제 오지선다형 대신 선논술형 평가를 중심으로 이제 내신을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수능 같은 경우는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사실 공통 선택 이 시스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앞으로 바뀌게 될 거는 다 공통 아이들이 문과 침공이라는 이런 말들이 등장하지 않게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서 딱 두 과목만 선택을 했는데 이거를 통합사회만 공통 으로 이렇게 바뀌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이슈는 지금의 이런 선택에 대한 유불리. 탐구에서도 어느 과목을 선택했을 때 표준 점수가 잘 나오고 두 과목만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사회의 전 과목, 과학의 전 과목을 또 같이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유불리가 있는데 이 대입 개편안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대입 시스템은 2027까지 그대로 간다. 그리고 고교학점제가 현재 중2가 이제 완전 도입이 되고 이제 미수 도입. 학점제 사실 미수가 되면은 딱 이렇게 제적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사실은 제적을 이렇게 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학교에도 좀 부담이고 아이들도 또 열심히 또 참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 교육과정 체제에서는 기초 과목들이 이제 10단위씩 이렇게 배우게 되고 이런 것들이 204단위. 근데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되면 이제 192학점. 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일반 선택 과목이 석차 등급, 이게 잘 석차 등급이 나오는 시스템인데,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사실은 이제 공통 과목만 등급 나오고 이거 등급 안 나오는 걸로 바뀌게 되는 거였는데, 이제 앞으로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까지도 다 등급을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다 병기한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유불리가 솔직히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일반고에 갔을 때 사실 상대평가라는 것은 등급을 매기는 거기 때문에 공부하는 아이들이 사실 많이 있는 아이들 그런 속에서는 한 문제 틀렸을 때 등급이 확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절대평가다라고 하면은 입학사정관들 입장에서는 학교의 유형이, 학교의 이름이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거는 100% 외고, 자사고, 특목고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입학사정관들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좀 자사고나 특목고인 아이들의 학업 역량이 더 높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할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별로도 사실 자사고에도 이제 편차가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불리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은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됩니다. 자, 이거를 2021년도에 이렇게 서울대가 발표를 하면서 이게 큰 이슈가 된 겁니다. 사실은 문과 이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가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을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대학과 연계된 각종 연구들도 다 이렇게 선택 과목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앞으로 아이들이 가게 되는 고등학교에는 모든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해당 과목에 과연 어떠한 학교에 어떤 과목이 설치가 되어 있는가를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과목들, 그리고 그런 과목들에 대해서 내가 심화하면서 어떠한 과목들을 선택했는지, 이런 것들이 입학사정관들이 아주 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희, 고려, 성균, 연세도 컴퓨터학과는 미적분과 기하 꼭 하고 권장 과목으로 이런 과목을 해라. 전기전자도 마찬가지로 물리2, 그리고 화학원, 확률과 통계까지도 해라. 의대는 사실 생명과학, 화학까지 해라. 공대는 이제 기하를 꼭 하고 오고 물리2를 배워라. 예, 교육학 사범대를 갈 거면 교육학이나 심리학, 그리고 윤리와 사상, 뭐 이렇게 사회관리, 이런 것들을 들어라니까 해당 과목에 따라서 사실은 문이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는 이렇게 해당 과목에 따른 선택을 했을 때 입학사정관들이 학생들이 자기의 필요한 역량을 맞추어서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과목을 선택을 했구나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들 여기 다 보면은 모든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 지방에는 제가 지역 이렇게 제천이나 이런 대학교 이렇게 고등학교 상담 가면 전교에 과학 선생님이 딱 2분밖에 안 계시고 3학년은 1, 2반 끝, 전교에 15명 끝, 이런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과목 수가, 그런 과목 개설이라는 것이 아이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나의 진로를 표현하는 되게 중요한 선택이 된다. 그래서 내가 가게 되는 고등학교에 그런 과목들이 제대로 개설되어 있는가, 전문교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로 선택 과목들이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대학에서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을 했을 때 이렇게 매우 부정, 당연히 이런 것들을 제대로 했을 때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근데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에 내가 있는 개설된 학교에 제대로 없다, 내가 가는 학교, 나는 그 학교 원하지 않았는데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과목도 개설 안 돼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그 학생이 환경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을 때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그래서 나중에 학교에, 우리 학교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과목들에 대해서 이런 공동교육과정이라든지 거점학교, 온라인 학교들, 이런 노력들을 보였을 때 입학사정관들이 더 좋은 평가를, 그것 때문에 무조건 합격, 그거는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교 간 협력교육과정 온라인 시스템, 그리고 거점학교, 이런 거 선택 보시면은 물리화학 실험, 이렇게 일반고에서 다 개설하기 어려운 전문교과들,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관련해서도 사실 성동구청과 관계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협력교육과정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동광지는 광영고, 동대부고, 수학, 뭐 이렇게 체육, 미술사회,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렇게 서울 전체에서 공유 캠퍼스 이외에 거점 학교라든지 온라인 학교들,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시고 내가 있는 학교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학교들, 과목들을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입이 지금 중3 아이들이 지금 고3 아이들이 많이 사실 좀 자기소개서도 안 써도 되고 수상 미반영, 독서 미반영, 이런 것들이 다 미반영 되면서 사실은 더 중요해진 게 교과 성적을 더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쉬운 게 쉬워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목표하는 대학교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교사가 되기 전에 저는 이제 이랜드라는 회사 생활을 했었는데 항상 하는 프로젝트가 2배 매장 프로젝트. 네, 항상 그 매장의 매출을, 내가 담당하는 매장 중에 어떤 매장의 매출을 올릴 것이냐, 이게 항상 저희 고민이었는데 사실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보통 이제 희망하는 대학교와 내가 갈 수 있는 대학교들이 다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차이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결국에는 교과 전형 과 수능, 아까 제가 중앙대학교 경영학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성적 그대로 갈 수 있는 전형은 교과와 수능, 그리고 내 성적보다 더 남들이 선호하는 대학교 가는 전형은 논술과 학생부 종합전형. 하지만 2등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합격의 확률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의 합격 비율은 2등급 기준으로 했을 때 약 40%, 그러니까 60%가 떨어집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합격 확률은 약 20%, 80%가 떨어집니다. 논술 전형의 합격 비율 약 5%, 95%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전형에 대한 선택을 어떻게 배치하느냐도 입시는 확률이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 아이의 합격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형을 어떻게 쓸 것이냐. 내가 면접을 잘하면은 면접으로 대역 증승을 할 수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 내가 면접 진짜 부족하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부족하다. 그럴 때는 면접이 없는 전형. 그리고 내가 비교과를 관리를 잘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 나 비교과 관리가 잘 못했다. 그러면 비교과를 관리하지 않는 교과 전형. 나는 모의고사 성적 잘 나온다. 수능 잘 볼 수 있다. 근데 내신이 너무 공부하는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센 곳에서 내신을 잘 못 받았다. 그래도 수시를 어떻게든 쓰려면은 논술 전형. 이렇게 아이들의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런 전형의 배치가 또 나중에 합격의 확률을 또 좌우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과 전형 같은 경우 지금 원래는 정량평가인데 고대, 경희대 이런 대학교들은 이제 정성평가를 반영합니다. 종합 전형이 교과 성평가인데 교과 성적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미반영 자기소개서도 없어지니까 입학사정관들이 평가할 거리들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교과 성적을 더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정시에서 원래 수능 100인데 이제 고3 담임 많이 하면은 이제 8월 31일 이후로 좀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8월 31일 이후에 착했던 아이들이 이제 본성이 드러나고 이제 생활기록부 마감이 다 끝났다라고 해서 막 지각하고 막 졸고 막 그럽니다. 근데 이게 고교학점제를 바라보면서 정시에서도 교과 평가를 반영을 한다라는 얘기는 3학년 2학기 교과 성적까지도 드러나게 되고 앞으로 중3, 중2 아이들의 대학교에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작년에 서울대, 올해 고려대, 내년도에는 연세대까지도 정시에서 수능 100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교과 평가를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앞으로 고등학교 3학년 2학기까지 성적이 반영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학에서는 결국에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인데 이게 고입에서 자기주도 학습 전형, 자사고, 외고, 과학고, 국제고 그런 전형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진로 역량, 아이들의 과목 선택과 그 과목에서 어떻게 공부하기 위해서 동기, 과정, 결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갖춰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 시간이 좀 짧아서 제가 개인적인 얘기는 조금씩 넘어가도록 하겠고, 자, 출결 매우 중요하고, 이렇게 아이들의 중학교 생활기록부도 결국에는 이제 고등학교 고입 갈 때 이제 자기주도 학습 전형하고 똑같습니다. 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교과학습 발달 사항이 단순히 수치로만 반영하지 않는다. 그리고 독서 활동 이런 것들이 미반영되지만 매우 중요하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도 교사들이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인사 잘하고 예쁜 아이들 그런 아이들한테 더 잘해주고 싶은데 저도 담임 교사로서 차별하지 않는 선생님. 제가 아끼는 아이가 8시 3초 지각, 딱 3초 지각 애매한 상황에서 딱 지각했는데 미인정 마음은 봐주고 싶은데 이제 미인정 체크를 하고 따로 복도에 불러서 야, 너 3초 지각했는데 당연히 선생님이 지각 이거 체크할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선생님 당연하죠. 선생님 이거 저 미인정으로 해주면 애들이 안 보는 것 같죠. 선생님이 가시고 나서 출석부 다 확인하고 이렇게 다 체크할 거고 그리고 선생님 학년부장 하시는데 난처해 지신다. 앞으로 자기가 늦지 않게 주의하겠다. 야, 이런 착한 아이들을 만납니다. 그런 아이들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는 1년에 단 한 번 지각을 했는데 3초 지각을 했고 그 상황에서 담임교사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정말 착한 학생임. 딱 이렇게 쓰면 그 아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합격. 또 이렇게 이런 착한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죠. 또 이렇게 공부 막 관리는 하는데 인사 제대로 안 하고 딴짓하고 막 인사 좀 건덕건덕거리고 근데 성적 관리는 하는 아이가 7시 5분 전에 안 오고 얘 웬일로 안 오지? 어머니가 딱 전화가 오십니다. 전화가 오셔서 어머니 저 누구 엄마인데요. 애가 어제 선풍기 틀어서 늦을 것 같아요. 병원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네, 올 때 진료 확인서 갖고 오세요. 근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끊고 근데 애가 2교시 끝나고 왔는데 진료 확인서 내고 너 어제 많이 아팠다며 하니까 네 그랬어요. 하고서 3교시 끝나고 애들하고 막 즐겁게 놀고 점심 먹고 농구를 하고 있고 그래갖고 야 너 오늘 아파서 이렇게 늦은 거 아니야? 다 나았는데요. 그런 아이들의 생활기록부는 자신이 필요한 것에는 관리하는 그런 아이임. 자신이 필요한 것에 도라고 쓸 수 있지만 자신이 필요한 것에 능과 도의 차이 이런 거 교사들이 다 작가입니다. 절대
제가 입학사정관 대상으로도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그럴 때 교사들의 이런 멘트들이 절대 오타가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어머니들 고민이 되시겠지만 그런 순간 저 역시도 제가 결국은 학부모입니다. 제 아이가 딱 애매한 순간에 야 병원 갔다 와, 소아과 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순간에 야 네가 책임지고 앞으로 절대 늦지 마 라고 어머니들이 단호하게 알려주셨을 때 그 아이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딱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데, 어머니들이 나중에 그런 상황에서 야 병원 갔다 와 이렇게 모면해라는 것을 알려주셨을 때 그 아이는 그런 순간들에 모면하다가 나중에 사회생활하면서 언젠가는 그런 것들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민되는 순간, 저 역시도 학부모로서 고민이 될 텐데 그 순간을 정직하게 할 때 교사들은, 선생님들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옛날에 연예인처럼 막 직설적으로 막 이렇게 표현하진 않지만 자신이 필요한 것에는, 자신이 필요한 것에 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계시다라는 거 꼭 교사들이 다 알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학생들이 제일 중요한 건, 어느 고등학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사들의 영혼이 담긴 생활기록부를 받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솔선수범하고 리더십이 뛰어나고 책임감이 강한 학생,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됐을 때는 수학하면 회자되는 학생, 우리 학교 최고의 인재, 그리고 생명과학 애정녀, 전교에서 칠판이 가장 깨끗한 우리 반, 네, 이런 말들이 사실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떠한 고등학교, 그 프로그램 갖춰준 것들도 다 중요하겠지만 어떠한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내 아이가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어머니들 꼭 기억하시고, 그런 고민들의 순간에 고민되시겠지만 정직을 알려주시는 그런 어머니들이 되셨으면 아이들이 더 앞으로 더 잘 자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결국엔 동기, 과정, 결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그리고 학생이, 요새 입학사정관들이 학생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 생활기록부가 상향 평준화가 됐습니다. 다 잘 써주십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자신이 필요한 것에는, 자신이 필요한 것에 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영향력이 더 커졌고 학교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 고등학교 선택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작년 22년도, 작년에는 수상 실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처리가 되면서 교과 성적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 내가 가는 고등학교에서 사실은 공부 열심히 하는 학교, 대학 잘 보내는 학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학교에서 내 아이가 어떻게 생활하느냐, 그리고 선생님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어머니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등학교는 이제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특성화고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기에서 영재학교, 과학고, 특성화고 이렇게 있는데, 대입 수시와 마찬가지로 전기에서 하나라도 합격하는 순간 이제 후기에는 합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후기 고등학교가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하게 될 텐데, 일반고와 과학 중점, 특목고, 그리고 자사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학고까지만 입학 접수를 했고 나머지는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는. 그리고 이제 후기가 대부분의 학생들한테 중요한 내용들인데, 이제 후기고의 자사고와 중점, 거점들, 이제 자사고 외고 9점을 하게 됩니다. 자, 지원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표처럼 전기에서는 하나만 쓸 수 있습니다. 안 써도 됩니다. 근데 후기에서는 단일학교군, 서울시 전체에서 두 곳을 씁니다. 그리고 일반학교군, 지역관할청, 성동, 광진에서 두 개를 씁니다. 그리고 3단계 통합학교군, 이거는 성동, 광진의 인근에 있는 지역들의 학교군을 단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아이들이 정기고도 가능하고 후기고 4개도 가능한 상황이 이제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과학계열 아이들은 사실 세종과학고, 산성과학고,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라고 하이인포 사이트 보시면은 그런 학교에 대한 그런 과학고 입학 전형,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기출 문제라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뽑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고 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도 교과 출결 봉사로 해서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을 반영을 합니다. 성적을 더 많이 보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실기가 예고에서도 지금 많이, 실기보다도 성적을 더 많이 보고 있다라는 것을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도 이제 하이잡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특성화고 입학 전형을 꼭 참고를 하시고, 이제 후기고, 이게 대부분의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제 중점 과정도 이제 한 개
저는 이제 과학 중점 학교에서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연계열 희망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는 과학 중점 학교 지원하는 거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 관련된 프로그램도 많고 물화생지, 물화생지 투 과목들도 다 이수할 수도 있는 그런 기본 조건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과학 중점 학교는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관심이 있다라면 이렇게 쓰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음악, 미술, 체육 거점 학교들, 과학 중점 학교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고랑 숙문고는 이제 자사고에서 이제 교과 중점으로 이제 학교를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특수 목적 외고 자사고 아이들도 외고 자사고 자기주도 학습 매뉴얼, 이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기 과정 결과 중학교 때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리고 면접, 합격의 결정타는 다 면접이 있다라면 이제 면접에서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사고 같은 경우도 경희고 16개, 하나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고는 이제 성적을 같이 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성동, 광진에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전체 서울 전체에서 2개를 쓰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이제 가까운 곳을 씁니다. 이제 아침에 중학교 때는 8시 40분, 8시 20분인데 이제 고등학교는 대부분 8시기 때문에 아침 시간이 참 소중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을 쓰게 되게 됩니다. 근데 2단계에서는 여기 성동, 광진 학교에서 2개를 쓰고, 3단계에서는 1, 2단계에서 고려가 되지 않았을 때, 그때 동부, 중부, 강동, 소파, 강남, 서초 이것이 또 발령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쓰실 때 1, 2단계를 쓰실 때 그런 주소 같은 경우도 좀 고려가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이제 도산, 대원 이렇게 쫙 이렇게 오늘 6개 학교들도 이렇게 있는데, 성동광진 학교에는 하이인포 사이트를 보시면은 이게 남녀 공학인지 일반고인지 어떻게 선발을 하는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기고 지원을 할 때는 중점학교, 과학 중점이라든지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한 개교를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 중점 학교, 이제 자사고랑 외고, 국제고 아이들은 1단계를 쓸 수가 없습니다. 1단계를 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과학고인 아이들, 과학 중점 학교 같은 경우는 1단계를 같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과학 중점 학교는 거기 지원했다 떨어지더라도 1단계 학교를 쓸 수 있다. 그리고 여기 표 보시는 것처럼 학교를 다르게 써야 됩니다. 학교를 다르게 A, B, C, D 가능. 근데 AA, BB 이거는 불가능이다. 그래서 이 빨간 표 안에 있는 내용이 학교를 선택하시는 가장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학 중점학교 아이들은 여기서는 성동광진은 무학여고가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아침에 사실 등교하는 시간도 좀 고려를 하시고, 내 아이가 과학 중점 쪽에 관심이 있다라면은 이런 학교들 이렇게 지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 중점 학교 탈락하더라도 후기고 1단계를 정상 지원 가능할 수 있다. 과학 중점이라고 해서 사실 성적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공부하는 성향이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입학사정관, 이렇게 공공사정관으로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교육과정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사고나 그런 교과군이 전문교과 이런 것들이 이수 단위수가 있기 때문에 과목만 보더라도 이거는 자사고, 외고, 과학고, 국제고다,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보이게 입학사정관들이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전형은 사실은 이렇게 외고, 국제고, 자사고들 다 이렇게 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이랑 다 거의 비슷한 평가다. 중학교 때 동기 과정 결과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리고 다 결정타가 이제 면접으로 이제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면접 관련된 사실 저의 살다 보니까 중요한,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들은 다 면접이 좌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회사 일앤드에 가기 위해서는 2001 아울렛에 300명의 어머니들의 설문조사를 했었고, 그리고 그 면접 핵심은 차별성, 남과 달라야 된다, 진실성, 내 진심을 보여줘야 된다. 저의 회사에 가기 위한 것은 고민을 하다가 저는 300장의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생활 열심히 잘하고 임용고사를 볼 때는 나이 30,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공부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학생 때 공부하는 건 친구들도 같이 공부하지만, 저희 30살에 저희 임용고사에서의 저희 면접을 위해서는 처음에는 떨어졌다가 실패의 아픔을 겪고, 다음에 서울 볼 때는 교육 관련 신문 스크랩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교사가 되기 위해서 교육 관련 신문 스크랩을 했는데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런 저의 목소리의 떨림들이 면접관한테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인 면접에서도 사실은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건국대학교 생명공학과가 우리 지원자를 뽑아야 되는 이유, 내가 가고 싶은 이유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가고 싶은 아이들이 지원한 겁니다. 면접관의 입장에서 나를 뽑아야 되는 이유를 설득을 시켜라. 내가
나중에 이게 살아가면서의 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10분이라는 그 순간에 어떻게 면접관의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가. 자, 대입 면접에서는 건국대학교 생명공학과에서는 지원자를 뽑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이렇게 할 때 일반적인 아이들은 제가 이렇게 건대 생명공학과에 오기 위해서 이기적인 유전자 엔트로피아 같은 책들을 통해서 공부하였고 생명과학 동아리의 부장으로서 활동하면서 멘델의 유전 법칙을 이렇게 했고 이런 아이들은 200명 중에 한 50등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하라면. 근데 저라면 어떻게 대답을 할 거냐면은 건대 생명공학과에 합격하고 싶어서 저는 건대에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건대에 왔을 때 인상적이었던 것은 넓은 호수가 인상적이었고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넓은 호수를 갖고 있는 곳은 건대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건대 호수가 이렇게 넓은데 가까이서 보니까 물이 깨끗하지가 않고 지저분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2학년 때 저는 미생물학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미생물학의 그런 전문가가 돼서 석사 박사 과정을 통해서 저는 미생물을 활용해서 저는 건대 호수를 한번 1급수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저를 꼭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면접이라는 순간은 절대 남하고 똑같이 가서 어려서부터 이런 뻔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회사도 이렇게 내 진심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면접에라는 뭐 특목고라든지 대입이라든지 회사 면접을 할 때도 절대 면접은 그냥 가지 않는다. 차별성, 남과 달라야 되고 진실성, 내 진심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고, 국제고 이런 평가 단계들 이렇게 학교 다양한 방법들로 있고 자기주도 학습 전형 이런 외고, 국제고 자사고 면접. 그러니까 내가 대원외고에 가고 싶다. 대원외고가 최고인 것처럼 내가 건대에 가고 싶다. 건대가 최고인 것처럼 똑같이 점수 맞춰서 온 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 면접에 임할 때는 그 학교 그 학과가 최고인 것처럼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남과 다르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지원율에 따라서도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 학교들이 있고 과학고도 마찬가지로 면담과 면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학생부 종합전형 똑같습니다. 독서, 봉사, 인사 그리고 과학고 내신.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넘어가겠고 제가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 이런 것들은 하이인포 사이트에서 각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라든지 각 학교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다 얻을 수 있는 내용이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이제 하이인포 사이트를 통해서 그 학교의 경기고등학교는 과학중점학교 개설된 과목 수 2021년도에 재수하는 아이들이 52%가 있었던 경기고등학교. 이건 하이포 사이트를 통해서 각 학교의 정보들을 알 수가 있으십니다. 그거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좋아하고 존경하는 정남희 국장님이 저를 이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성동 광진을 위한 자료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에 평균과 표준 편차를 통해서 평균 낮고 표준 편차가 크면은 시험 난이도 높은 학교, 평균 높고 표준 편차 작은 학교는 성적 우수차가 많은 학교. 이런 데서는 한 문제만 틀려도 등급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학교들, 공부 분위기 갇혀 있는 학교들도 많이 좋지만 이런 상황에서 사실 상대평가인 상황이다라면 내가 한 문제 틀려서 등급을 잘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교의 장단점을 보면 일반고는 수능 준비가 사실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교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전에 있던 학교의 내신 2등급, 전교 2등인데 모의고사 성적은 올 2등급. 그 학교가 그 학생이 다른 학교 갔을 때는 반에서 9등, 11등 할 아이인데 어떤 학교에 가면 그 아이가 전교 2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목고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에서 이렇게 많이 분류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확실히 이렇게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의 유형이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자, 이 자료가 제가 이렇게 성동광진을 위해서 일일이 준비를 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각 학교 지금 6개 학교들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공립 학교들 보면은 학교의 그런 학생 수로 유불리를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근데 이런 것들이 항상 옳지만은 않습니다. 많다라고 해서 무조건 분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학률 이런 거 보면은 이거는 작년일 뿐입니다. 작년일 뿐이어서 그 전년도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학교를 갔을 때 어떤 아이들이 어떻게 이게 사실 찍는 게 자료에도 아마 없을 건데 이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찍지 말달라고 해도 이렇게 다 찍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원래 담임하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것들을 봐서 내 아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수학과학 쪽 이렇게 융합하는 학교, 정치외교학과 갈 거다. 그럼 광양구 유네스코 학교, 그리고 나 천문학과 갈 거다. 경일고의 천체 관측 캠프, 나 환경공학과 갈 거다. 도성고의 생태시민실천당. 그러니까 학교별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학교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내 아이가 거기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그리고 제가 아까 제일 강조했던 것은 결국에는 학교와 그런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아이가 거기에서 선생님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으면서 이제 선생님들의 영혼이 담긴 세특,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적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꼭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설명에 진짜 여러 가지 학교들의 각각의 특징들이 이렇게 있을 것인데, 대학마다의 그런 프로그램들도 이렇게 고등학교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있겠지만 이런 뭐 성별 뭐 이런 것들, 인원 뭐 진학률 이런 것들 다 고려되겠지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아이가 그곳에서 어떻게 생활하는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 자, 이건 사립학교들을 제가 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한대부고도 이렇게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대부고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컨슈머 뭐 헌법 이제 정치 그런 법과 로스쿨 가고 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도 준비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학교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생활기록부를 관리해주는 그런 학교들도 있고, 여기 사이언스 파크라든지 휴먼 파크, 국제교류, 인도네시아. 근데 근데 인도에 관심이 많다. 동대부 여고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구나. 나고야, 야 일본학과 나는 가고 싶은다. 다른 학교들은 없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학교 물론 진학률 다양합니다, 솔직히. 그리고 내신 등급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내 아이가 원하는 진로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갖추고 있는 학교는 과연 어디인가를 선택을 하시는 게 나중에 고교 선택의 가장 1번으로 이렇게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 각 학교의 특징들, 공립과 사립을 재료를 정리했는데, 결국엔 이건 제가 다 하이인포에서 일일이 다 정리를 한 겁니다. 거기에 있는 거고, 제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정리를 한 거고, 제가 기록하지 못한 각 학교의 특징들 같은 경우는 내가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목표를 가졌으면 그 학교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건대 생명공학과 가려면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생명공학과 실제로 미생물학이 있던 것처럼, 제가 이랜드에 합격하고 싶어서 이천엘 아울렛에 설문조사를 했던 것처럼, 내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 대학교, 회사가 있다라면 그것에 대한 전문가가 될 수 있게 아이들이 준비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면접관의 마음으로 움직였을 때 대역전승이 일어난다, 인생이 바뀐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시립대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학교 유형에 따라서 각 대학마다 다 자료 정리 다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하지 않았는데 서울시립대는 이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똑같은 학교인데 일반고에서는 행정학과가 2.28등급, 특목고일 때는 4.19등급. 분명히 입학사정관들은 이건 100% 특목고구나, 과목에 개설된 것을 보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학교 유형 고르시고 하실 때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이인포 사이트 꼭 기억하시고, 나중에 아까 제가 과목 선택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택 과목에 대해서 내가 아이들의 그 학교에 갔을 때 개설된 과목들, 2, 3학년이 됐을 때 어떠한 과목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고위정보 포털 사이트 보시면 아까 제가 짧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국제고, 외고, 과학고, 예체고, 마스터고 이런 정보들, 이런 것들도 내 아이의 진로에 맞게 이렇게 한번 함께 연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도 특성화고 마스터 포털. 자, 진로진학정보센터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상담 못 받으시는 어머니들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 여기서 대입 상담실로 상담 신청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는 아니고 이렇게 주말은 안 되고, 네, 그렇습니다. 네, 대입 정보 포털, 저희가 상시 상담 이렇게 특별진학 상담 도 있고, 대입 정보 포털 입시는 확률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성적 분석, 내 아이의 성적이 절대 똑같이 되지 않는다. 고등학교 가시면은 이 성적 분석, 대학 어디가 사이트 꼭 기억하셔서 성적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EBSI,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애들 잘 모르는 아이들 공부법 특강, 그리고 모의고사 이런 것들 기출문제 한 학기 정도 이렇게 미리 정도 풀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입학처,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의 입학처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학교의 인재상과 학교의 유형들, 이런 것들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센지랑 나침판이라고 서울교육청에서 저희가 진로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시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이렇게 센지랑 나침반을 통해서 아이들의 성적 관리와 과목 길라잡이, 대학교의 합불 사례들,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같이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다 보니까 공부보다 중요한 게 많습니다. 저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전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살면서 저의 인생을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서 그 좋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받고, 그 좋은 사람들이 기회 줬을 때 그 기회에 부응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참 이렇게 좋은 길로 이렇게 바꾸게 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만큼은 공부가 다가 아닌데,
고등학교 때 공부가 다가 아니지만 고등학교 때만큼은 그래도 공부가 다인 것처럼 생활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행수비는 이제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제가 짧은 1시간 동안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이들에 대한 진로, 과연 어떠한 일을 했을 때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먼저 고민을 해주시고 내 아이를 위한 최적의 학교는 과연 어디일 것인가를 고교 선택의 첫 번째로 이렇게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송치경 교육연구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